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번 학기 이 유럽예술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로서 르네 마그리트. 르네 마그리트는 벨기에 사람입니다. 벨기에 사람으로 벨기에로 일단 바톤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르네 마그리트의 생애는 어떤가 하기 전에 제가 지금 여기 인간 와플 찍어내기 제조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조금 있다가 알게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럼 마그리트 연보에서 생애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그 일생을 통해서 그림에 접근하는 것을 이제 전기적 비평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해야 될 것은 달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뭐냐면 달리의 형이 죽자 곧바로 그 형과 같은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다음에 달리를 자기 형의 이름을 붙여주는 그런 망령을 계속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뭉크는 또 자기 누이, 자기 어머니 다 일찍 죽죠. 그런데 이 르네 마그리트도 약간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여기 좀 연보를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머니가 마그리트가 어린 시절에 12살인가 14살 때 자살을 합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불안한 정신질환자였기 때문에 이 마그리트에게도 그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면 이 마그리트도 그렇거니와 지난 시간에 했던 달리도 그랬거니와 뭐냐면 이탈리아에 여기 데키리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옛날에는 이 예술 수업이 3학기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완전히 현대 예술, 잭슨 폴록이라든지 그런 사람들까지 다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2학기밖에 없고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강의라서 다루지 못하는데 이 데키리코도 굉장히 다뤄볼 만한 굉장히 위대한 화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파를 만드느냐? 형이상학파를 만듭니다. 형이상학파.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달리도 그렇고 마그리트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27년도, 그러니까 30살쯤 돼서는 앙드레 브루똥과 함께 초현실주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초현실주의 유파인 초현실주의의 기수인 브루똥과 싸운 다음에 자기는 초현실주의를 떠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초현실주의라고 명명할 때 마그리트는 초현실주의자야 그런 것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은 그 브루똥과의 사이가 안 좋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사실은 이 사람은 초현실주의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 무엇이냐면은 그 개념예술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이 마그리트의 작품의 기법이랑 특징 같은 걸 얘기를 할 텐데 첫째, 이 사람이 무지한 많은 기법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데페이즈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프랑스 말이에요. 데페이즈멍. 그러면 데페이즈멍은 뭐냐면 고향 같지 않게 낯설게 만드는 것이다. 낯설게 만들기, 낯설게 하기. 이것을 데페이즈멍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데페이즈망을 보면은 진짜 뭔가 이상한 그림 그런 것들이 전부 데페이즈망 기법입니다. 그것이 여기서부터 나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페이즈멍. 사실은 달리 그림도 데페이즈멍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초현실주의의 자유현상에 의해서 떠오르는 이미지대로 그리면은 현실에는 없는 이상한 그림을 그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상한 그림은 다 데페이즈멍이죠, 사실을. 그래서 데페이즈멍이 르네 마그리트의 창조 기법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사유의 회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따라서 무의식의 흐름을 그리는 초현실주의와는 사실은 약간 벗어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현실주의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안 어울린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유하게 만드는 그림을 그리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이 생각을, 그러니까 철학적 그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철학적 그림, 그리고 언어학적 그림을 그리는가 하는 것을 이제부터 살펴보기로 합시다. 뒷페이지방이죠. 이상하죠. 뭐예요? 바닷가가 있는데 바다에 그 잠수할 때 오는 그 잠수복을 입고 있고 얼굴은 뭐가 있어요? 나무 조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도 문양을 그린. 그다음에 깨진 무엇을 문 조각을 잡고 있고 여기는 바닥에는 아시겠죠? 벽난로의 부분이 깨져 있고 막 그렇습니다. 뒷페이지망이죠. 이게 무슨 놈의 그림이 이따위야. 아주 이상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어요.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것을 좀 나중에 이거 일찍 이게 초창기 그림이거든요. 초창기 그림이라서 여기다 놔뒀는데 그림 설명은 제가 나중에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밑으로 갑시다. 그럼 요것은 이제 해야 돼. 여기서부터 이제 초현실주의가 27년도에 나온 건데 이 그림을 빨리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현실주의의 자유현상에 의해서 그 속도를 빨리 따라가야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마그리트도 이 그림을 그러한 연상의 흐름을 따라서 그립니다. 자 봅시다. 여기서 보세요. 나무 줄기가 무슨 기둥이 돼버렸네. 이렇게 조각 있는 그림. 그 다음에 나무가 여기 뭘로 만들었어요? 야구 배트도 나무로 만들었네. 그러다가 그 뒤에 옷장도 나무가 돼버렸네. 나무로 만들었네. 그런데 이 옷장에 옷이 아니고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네. 여러분들 지금 저기가 따라가졌어요? 따라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봅시다. 그리고 이상한 검은색의 조각품처럼 보이는 머리는 없는 거북이가 하늘을 떠가네. 그 다음에 여기가 커튼이 있네. 그럼 이게 무대란 말인가? 뭔가? 여러분들 빨리 따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브라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밀림을 훼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밀림에서 우리 인간의 지구에 산소 공급을 하는데 브라질의 밀림, 아마존 밀림에서 70%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황폐화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염이 되는 거예요. 이 공기가.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무를 베서 이런 걸 만들면 우리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코로나 때문에 쓰지만 옛날에 얼마 전에 어떤 거 썼습니까? 왜 썼습니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러면서 밖을 외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뭐예요? 옷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빨리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벌써 나무의 벌목과 그다음에 공기의 오염과 이런 것이 이렇게 쫙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검은 구름이 마치 목이 잘려가지고 이렇게 떠다니는 겁니다. 아주 불길하게. 됐어요? 빨리 따라갔습니까? 자, 그럼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개념 예술이에요. 이 스시네파 진드 삐뿌, 이거 프랑스 말입니다.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파이프 그림을 그려놓고서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셸 푸코라고 하는 20세기 후반에 아주 대단한 철학자는 이 책을 썼어요. 스시네파 진드 삐뿌라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책 한 권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이론적인 그 두께 위에서 사유의 층 위에서 이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선입견을 깨는 거예요. 이거 파이프가 아니죠.
뭐예요? 그림일 뿐이지. 오케이. 그렇죠? 그림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림과 파이프를 구분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뭐냐? 그렇게 이 그림을 그림으로써 구분해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그림과 파이프가 같이 붙어 있다라고 꼭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게 고정관념을 깨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신에 빠져 있는 삐뿌는 뭘까요? 요거 또 이제 여기서부터 미셸 푸코가 한 것이 이 다음 단계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것이 파이프이려면 파이프 아닌 것과의 차이에 의해서 이것이 파이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어학에서는 말이죠. 아 다르고 어 다르고 했지 않습니까? 아가 아이기 위해선 어와 달라야 되는데 그 논리를 끝까지 밀고 나가면 아가 아닐 때 아이게 되게 됩니다. 책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아라는 소리가 아라는 음가를 가지려면 아가 아니어야지 아가 됩니다. 이게 언어학적인 명제예요. 어렵죠? 여러분들 아무튼 그냥 빨리빨리 요것은 파이프 그림이지 파이프가 아니다. 거기까지만 알아십시오. 됐죠? 자, 요것도 스신에 빠지는 뽐무, 사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막 개념 예술이 팍팍팍 나갑니다. 여기 이상하게 불어로 썼어요. 불어로 썼어요. 여기 달걀입니다. 달걀은 프랑스 말로 웨프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아카시아라고 써놨어요. 여러분들은 당장 이게 왜 달걀이지 아카시아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겁니다. 무엇이냐면은 이건 달걀 그림일 뿐이에요. 우선 첫째가 달걀 그림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달걀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아카시아라는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게 일종의 고착되어 있는 것이죠. 됐어요? 그럼 오른쪽 그림에서 알게 돼요. 여기 그 나무에 저거입니다. 막혀 있는 상자인데 여기다가 CL이라고 썼어요. CL은 한울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요 칸에다가는 CL이라고 썼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딱, 오케이? 어떻게 생각해요? CL을 연상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케이?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반적으로 무엇이냐 하면은 언어가 사람의 생각을 고정시킨다라고 하는 언어학적인 언어 철학이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CL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화장실에 있습니다. 화장실이 그림이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화장실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화장실 문에다가 여자 치마 입은 여자 그림을 그리면 여자 화장실이라는 걸 알아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남자 화장실이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남자 화장실도 아니고 방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들어갈 때 사물과 대상으로 들어갈 때 언어를 통해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언어가 여러분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은 너무 고착되게 이것은 이거다라고 이것을 이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등가 관계로 고착되어 있다.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이거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눈동자 그림이에요. 가짜 거울이에요. 여러분들 빨리 즉각으로 깨달아야 돼. 만약에 이걸 보고서 멈칫거리면 마치 뭐냐면 개그를 했는데 안 웃는 거와 같아요. 개그를 했는데 안 웃는 거와 같다. 됐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게 눈동자에는 그러니까 구름이 비치지 않아요. 거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거울에 반사되는 빛이 망막에 비춰져야만 무엇이에요? 그것이 구름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눈동자와 이것은 거울이 아닙니다.
이거 절대 구름이 비치지 않아요. 오케이? 이렇게 비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자,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들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 눈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가짜 거울이다. 이게 가짜 거울이다. 오케이? 가짜 거울이다.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 또 넘어갑시다. 우리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자, 이거 봅시다. 두건을 쓰고 키스를 하네. 여러분들은 뭐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게 심리학적인 근거와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애인과 키스를 할 때 직접 키스를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두건을 쓰고 자기 환상을 통해서 대상에게 성적인 사랑을 느끼고 성적인 키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환상이 여기선 두건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이 삐었나 봐. 저런 애를 좋아하게. 라든지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눈에 콩깍지가 끼었다라고 그러죠? 바로 이거예요. 이게 콩깍지입니다. 이게 콩깍지. 오케이? 콩깍지가 낀 상태에서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그림은 너희들은 콩깍지에 씌웠다. 그걸 두건으로 보여주는데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죠. 왜? 우리는 이렇지 않다라고 아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그리트 그림은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따라가야 됩니다. 이 그림을 빨리 따라가야 돼. 자, 이거 봅시다. 불가능한 것에 대한 시도. 이게 제목은 안 보더라도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까지만 보았다면, 다시 말해서 여기까지만 그림을 그렸다면 요거 실제 인물인데 예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것이 싹 거쳐지면서 요 부분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캔버스에 그리지 않고 실제 뭐냐면 공간에다 그리고 있는 듯해요.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수업을 시작할 때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이 말이 참 이상한데 무엇이냐면 어떤 풍경을 보고서 아주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그림처럼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림과 풍경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림처럼 아름답다. 그러면 사실은 풍경보다 그림이 더 아름다운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엇이냐면 그림 속에만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림 속에만 아름다움이 있고 풍경에다가 그 그림의 아름다움을 투사하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논리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말을 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아름다움은 창조되는 겁니다. 나에 의해서 창조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마그리트가 벌써 이미 한 8, 90년 전에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도 이 그림이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피그말리온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실제 여자보다 조각한 여자가 더 예쁜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가 실제 남자보다 더 예쁜 겁니다. 오케이? 더 예쁜 거예요. 자, 그것을 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이 사람은 정말 장난을 많이 치고 우리에게 생각할 걸 많이 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게 그림이에요? 아니면 유리창에 비치는, 그러니까 아무런 가리개가 없는 그 바깥이 보이는 유리창을 통해서 본 저거예요. 풍경이에요. 아니다, 이거지. 이것을 지금 이 마그리트는 이렇게 그리면서 여러분들의 이렇게 눈속임을 이렇게 질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지 말라. 요것은 그림이에요. 그림.
여기도 요게 그림이에요. 여기 이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건대는 이 그림과 바깥의 풍경이 통해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이게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아까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그림과 실제가 일치한다. 오케이?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 말이죠. 그것을 이 사람은 그림은 그림일 뿐이다. 그림과 여러분들이 그것의 대상이 된 풍경의 차이를 여러분들은 모른다. 오케이? 그것을 차이를 두지 않는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마그리트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봅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림의 철학을 그림의 뭐랄까 그 정의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림의 그 정의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림은 그림일 뿐이지, 오케이? 그림일 뿐이지 그림과 실제 사물은 차이가 있고 실제 사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케이?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서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거 봅시다. 그리고 그림은 모두 다 눈속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눈속임일 뿐이다. 자, 이거 봅시다. 이게 달걀이야? 달걀에다가 보고 무엇을 그려서 새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써 상상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유현상이 그만큼 뻗쳐나간 거예요. 뻗쳐나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그림이 많아요. 우선 다른 것부터 봅시다. 자, 이 왼쪽 이게 심금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요런 식이에요. 아까 달걀을 보면서 새를 그렸지 않습니까? 그럼 요번에는 이게 뭐냐면 포도주 잔이에요. 포도주 잔을 엄청나게 크게 그렸어요. 마치 이 대지 산 높이만큼 크게 그렸어요. 그리고 구름을 거기다 담았어요. 아예.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것은 뭐예요? 엄청난 큰 잔이에요. 일종의 지구적인 잔이야.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자, 봅시다. 자, 구름이 비가 되어 내리고 비는 포도밭에 포도를 키우고 포도나무가 즙이 되어서 포도주가 되어서 잔으로 가요. 그러면 구름서부터 잔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압축시켜 버린 겁니다. 이렇게 압축시켜 버린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이 우주 전체가 잔이에요. 오케이? 그런 의미에서 이 지구가 전체의 잔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른쪽 그림입니다. 위대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오른쪽 그림은 제가 보건대는 이 사람이 장자를 읽은 것 같아요. 장자의 대붕이라고 나와요. 날개 길이는 10km요. 몸 길이도 10km여 가지고 이 새가 한번 날려면은 큰 바다와 같은 활주로가 몇백 킬로가 되어야 되는 그런 바다에서 날 수가 있다 하는 장자의 얘기, 대붕의 얘기가 나옵니다. 큰 새의 얘기. 그것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새가 공기를 차면서 공기의 부력을 이용해서 나는 겁니까?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기 자체가 새예요. 공기 자체. 공기의 바람, 이게 새다 이거죠. 여러분들 지금 제 말을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자, 이제 요 다음 그림을 봅시다. 다음 그림, 이건 우리가 옛날에 대체의 미학, 방법론적으로 대체의 미학을 방법론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할 때 요거 얘기했습니다. 요거는 무엇이 대체됐습니까? 눈이 무엇으로 대체됐어요? 젖가슴과 유두로. 그죠? 그 다음에 코가
배꼽으로, 그 다음에 음부가 입이 음부로. 근데 요것은 여기 젖가슴서부터 음부까지를 그대로 여자의 음부까지를 요 얼굴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체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관음증적으로 여자의 젖가슴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남자가 도착증적으로 뭐예요? 일종의 오럴 섹스를 한다고 하는 연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체와 이동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개념 예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언어학을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와 이동에 의해서 의미작용이 된다라고 하는 언어학의 유명한 법칙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것도 괴기스럽죠. 무엇이냐면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내내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신발은 무엇을 가리면서 무엇을 보호하죠? 발을 가리우면서 발을 무엇으로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발은 발을 닮았어요. 그것을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습니까? 자, 봅시다. 이제 앞으로 가봅시다. 앞으로. 제일 첫 번째 그림을 보세요. 자, 이것도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요것을 나무를 베면서 우리는 이렇게 오염이 되고 마스크를 써서 옷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어떻게 돼요? 사실은 이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는 것이 건물이자 방이에요. 오케이? 그 방, 이 사람은 창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트려 버립시다. 깨트리면은 그 방의 벽과 집의 벽이 막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한테 느껴지십니까? 무엇이냐면 우리는 문명을 건설하면서 집이라는 건물을 하면서 자연으로부터 차단을 시키고 자연으로부터 차단이 되니까 뭐냐면 저기 뒤에 먹구름이 하면서 무엇이냐면 이게 우리의 문명을 깨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런 구호가 있다고 그럽시다. 사람은 자연 보호, 자연은 사람 보호. 이렇게 되죠. 이런 아주 순환론적인 그 경구가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예요.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재료를 얻어가지고 집과 방을 벽을 쌓아서 자연과 차단됨으로써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보호받는 게 아니라 일종의 나중에 자연의 공격을 받는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이게 깨지는 겁니다. 문명의 소산인 집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그림을 보면서 낯설다 하지 말고 이거 자유현상을 통해서 빨리빨리 따라가면은 마그리트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철학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봅시다. 이게 금지된 재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울에 자기의 뒷모습이 비치면 안 돼요. 자기의 앞모습이 비쳐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뒷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이 사람은 분열증자입니다. 분열증자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상상의 눈을 제3의 시선을 뒤에다가 끌어서 뒤에서 자기를 관찰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거울에다가 넣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은 자기를 관찰하는 자기의 시선과 자기 관찰당하는 자기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림이에요. 이건 분열증적인 그림인데 너무나도 조용하고 소리가 없어가지고 더 잔인해 보입니다. 무서워 보입니다. 자, 오른쪽의 그림 봅시다. 오른쪽도 참 재미난 그림이에요. 거울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거울에 비친 모습은 뭐예요? 이 여자의 등 뒤입니다. 등 뒤예요. 오케이? 등 뒤서부터 등 뒤에서 자기가 가슴을 가리고 있는 부위예요. 그런 포즈예요. 그런데 이 거울이 바로 또 이 여인의 가슴을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가슴을 가리고 있다면 이 여자의 포즈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 엉덩이 쪽이 이쪽에 오고 몸이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 여자의 포즈와 평행선을 이루죠. 이 거울에. 여러분들 지금 빨리빨리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여자도 수줍어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분열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달리를 할 때 파라노이아가 정상이다라고 말을 어떤 정신분석가가 말을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인간은 구조적으로 모든 인간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열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비정상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심리학을 더 자세히 강연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제 말의 뜻을 이해하긴 하겠지만 분열은 인간의 존재 조건이에요. 인간의 존재 조건이에요. 어떤 인간 이외의 다른 동물들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어떤 것을 보고 말하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인간은 이것을 사르트르적으로 말한다면 그 즉자적이 아니라 대자적이에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그릴 수 있어요. 따라서 뭐냐면 인간은 대상이 되는 자기와 대상을 바라보는 자로 분열되게 마련입니다. 이게 바로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분열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짜 문제다. 자, 이거 봅시다. 이거 뭐예요? 이게 뭐 이상해요? 사람이 들어갈 것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어둠을 그렸어요. 빛이 약간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을 만들어서 문을 잠그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어둠의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문명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요것과 요것은 거꾸로인데 문을 여니까 구름이 들어오고 바깥에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면서 바다가 보여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좋은 것을 차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을 만들므로써 어둠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 재밌어요. 고정된 시간이에요. 여기 벽난로죠. 벽난로는 무엇을 떼서 무엇이에요? 장작을 떼가지고 저기 연기를 만들죠. 그러면 연기를 떼서 장작을 떼서 연기로 가는 건 증기기관차예요. 여기가 바로 증기기관차다라는 거예요. 증기기관차. 그리고 그것은 오염된 연기를 내보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무튼 벽난로가 곧 증기기관차와 같다 이런 얘기죠. 자, 넘어갑시다. 자, 이거 봅시다. 이거 이상해.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건물도 이상해. 저 뒤에 있는 건물은 무슨 이상하게 그 이슬람교의 성전 같이 보여요. 아주 신성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데 얼굴이 없어요. 얼굴이 없고 모자를 씌우고 그다음에 포도주 이거 있잖아요. 새 그다음에 파이프 이거 뭘까요? 여러분들 그냥 직관적이어야 됩니다. 직관적이어야 돼요. 저는 요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세는 돌을 닦는 사람처럼 세어 있어요. 근데 가슴에는 뭐예요? 가슴에는 포도주, 파이프, 열쇠, 의사 남편을 얻으려면 열쇠가 3개여야 된다며요. 자, 이런 제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유현상으로 팍팍 가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자, 이거 봅시다.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건 다시 그리기예요. 무엇이에요? 다비드의 마담 레카미에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학기 초에 봤죠? 이 그림? 근데 이 그림이 굉장히 위대한 그림인데 이 그림을 갖다가 딱 하고서 여기다 관을 놨어요. 관을 꺾어서 니은자로 놨어요.
되게 재밌죠?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죽어서 관에 들어가면 내 몸을 구더기가 파먹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오케이? 죽음으로. 오케이?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에게서 죽음을 보는 거예요. 죽음을 숨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그러니까 삶과 죽음으로. 자, 여기서 봅시다. 이 대화의 기술이에요. 그런데 대화의 기술을 딱 했는데 우리가 지금 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또 이것은 어떤 철학을 갖다가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딱 보자마자 어떻습니까? 엉성하죠? 벽돌을 쌓아 올렸는데 엉성해요. 여러분들 사이에 대화를 하는 게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엉성한 벽돌 쌓아 올리기.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엉성한 벽돌 쌓아 올리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le rêve라고 하는 rêve예요. 이게 프랑스 말이에요. 어딘가 갔더니 야, 어려운 아파트 이름이 있더라고요. le rêve라고. 저 사람들이 저 이름을 알고 썼나? 프랑스어를 저렇게 잘하나? 그런데 le rêve가 아니라 le rêve입니다. rêve. 근데 그런 아파트, 그럼 이게 꿈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안전한 벽돌 쌓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꿈깨! 이런 얘기죠. 꿈깨. 자, 이렇게 재밌습니다. 아주. 이게 그 유머 감각이 대단합니다. 이 마그리트가.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거 네 그림을 다 같이 했어요. 제가. 똑같은 그림이니까. 근데 여기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다 밤이에요. 밤. 사람 사는 곳에는. 여기는 한낮이에요. 한낮. 말이 돼요? 안 돼요? 낮과 밤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낮과 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낮이 밤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밤이 있기 때문에 낮이고 대립하기 때문에 대립적인 요소가 있어야만 어떤 요소든지 대립적 요소가 있어야만 그 요소가 요소로서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은 낮과 대립함으로써만 밤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언어는 아와 다를 때만 아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개인적 가치예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다 시험을 해보십시오. 그럼 빨리빨리 나갑니다. 여기다 벽에다가 한우를 그려놨네. 근데 이게 벽이에요. 그러니까 벽은 한우를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차단하고 있고 빛이에요. 머리 빗는 빛이 천장까지 닿게 크게 했어요.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자연의 물품을 가지고 자연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고서 이렇게 만들고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것을 페티시스트처럼 물건을 뭐냐면 우상화하고 거기에서 아주 그냥 뭐랄까 성적 가치까지 거기서 그것을 애지중지합니다. 여러분들의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 귀걸이 모든 것이 이럽니다. 애지중지합니다. 이것을 페티시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물품 성애증이라고. 여기서 봅시다. 저에게도 제가 아끼는 컵이 하나 있어요. 그걸 남이 쓰면 막 신경질이 나요. 그러니까 자연으로부터 얻은 것을 가지고 자연으로부터 차단돼서 인간의 문명에 만들고 그것을 일종의 성화시킨다. 아주 성스럽게 그걸 갖다가 애지중지한다. 됐죠? 이게 바로 아주 재밌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이건 골공드라고 하는, 골공드는 벨기에에서는 프랑스어를 쓰는데 프랑스어 말고 벨기에어가 있습니다. 플라망어라고. 그 플라망어로 골공드라는 플라망어가 있는데 그것은 겨울비라는 뜻이에요. 겨울비. 근데 이상하게 겨울비가 사람비예요. 그럼 여러분들 대체의 미학, 제가 가르쳐준 그 감상반문론 대체, 물방울이 무엇으로 대체되어 있어요? 물방울이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람으로 대체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물방울처럼 빗물처럼 다 똑같아요.
단지 위치만 다를 뿐이에요. 아, 인간 세상이 이와 같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마치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일종의 빗방울로 하나의 빗방울에 불과해요. 단지 그 빗방울의 위치가 달라져서 다른 식으로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처럼 되는 것이죠. 빗방울의 위치만 다를 뿐이에요. 빗방울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매트릭스 봤습니까? 매트릭스에서 마지막에 분신이 막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와 같은 거예요. 이 매트릭스와. 그러니까 골공들은 우리 모두 똑같다. 단지 뭐예요? 위치만 다를 뿐이다. 이런 겁니다. 자, 이거 봅시다. 유클리드의 산책입니다. 이거 아까 그렸던 건데 이게 그림입니다. 그림이 그대로 풍경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림 속에 있는 요것이 일종의 원축 기둥인데 여기 길인데 길도 원축 기둥과 닮았죠. 여러분들 착각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마치 이와 같다. 현실과 그림을 구분 못하고 그림 속에 실제 원축 기둥과 원축 기둥처럼 생긴 길을 구분 못한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어리석음을 가르쳐 드리려고 한 겁니다. 자, 이거 봅시다. 이것도 뭐야? 이상하다. 이거 골공두와 같은 겁니다. 여기 보세요. 같은 다 초생딸이에요. 근데 사람이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정면을 저쪽을 바라보면서 등을 보이고 있고 하나는 옆을 바라보고 있고 10시 방향을 보고 있고 하나는 뭐예요? 3시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이 다 똑같다.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에 대해서 위치만 다르고 각도만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골공두가 더 아주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바로 빗방울 하나에 불과하다. 불방울 하나에 불과하다. 서로 싸우지 말고 그냥 잘 살자. 이렇게 어울려서. 자 봅시다. 이거 피레네 성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요? 그 마그리트가 상상을 펼친 겁니다. 상상을. 오케이, 상상. 그러면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죠. 돌멩이가 그대로 떠 있는 그런 영화, 아바타인가 뭔가 하는 뭐 그런 거. 그런데 그것이 요것을 그대로 만화 영화화한 게 있어요. 미야자키 하야오의 천공의 선 라퓨타. 저는 이런 거 안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따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봅시다. 빨리빨리 나가는데 이게 방 안 하나 가득 장미가 가득 채우고 있어요, 한 송이가. 그리고 제목이 레슬러의 무덤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연상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장미는 무엇을 사랑해요? 뭐예요? 사랑을 상징하지. 장미는 사랑을 상징해요. 그런데 사랑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남녀가 껴안고 뒹구는 거예요, 방 안에서. 근데 그 방 안에서 뭐냐면 레슬러처럼 거구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방 안을 꽉 채우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 그림 봅시다. 더 리스닝 룸이에요, 이 제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 저는 이상하게 하나도 안 웃기는데요,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들 이것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저의 강의를 연상의 저기를 따라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더 리스닝 룸이에요. 더 리스닝 룸은 뭐냐면 리스닝은 듣는다는 겁니다. 청각실을 얘기해요. 청각실. 근데 사과가 가득 차 있는데 청각이에요. 여러분들 들리시지 않습니까? 아기의 울음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면 곤란합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것이 지금 건너뛰지 못합니까? 사과는 씨앗인 거예요. 씨앗은 일종의 생명의 탄생을 의미해요. 생명의 탄생은 뭐예요? 아기 울음소리로 이어져요. 아기 울음소리가 더 리스닝 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그리트는 이 자유연상의 이 건너뛰기, 이게 뭐죠? 이 징검다리를 건너뛰는 것이 엄청나게 빠르고 엄청나게 넓고, 이걸 갖다 하나로 딱 압축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금 이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이런 시를 쓰는 거예요. 지구는 하나의 잔이다. 이렇게. 하나의 포도주 잔이다. 그러면 이 그림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거 봅시다. 빨강, 노랑, 파랑이에요. 사과가 엄청나게 커요. 바다에 엄청나게 큰 게 있어요. 좀 야하죠? 그게 그러니까 사랑의 노래예요. 그냥 사랑의 노래. 이렇게.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냥 색깔로 여러분들은 이게 뭔가 좀 야하다. 이게 사랑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감을 잡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마그리트의 그림 중에서 제가 약간 감동을 받은 그림이 있다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진실의 추구라는 그림이에요. 이 마그리트 그림은 연상의 흐름을 따라갈 줄만 알면 정말 이해하기 쉬워요. 재밌고요. 그런데 이것은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슬픈 그림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잘 봅시다. 자, 이거 봅시다. 지금 바다예요. 바다에 있어야 될 물고기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서 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마치 이 서 있는 것은 사람이 이 물고기와 같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을 한번 보십시오. 눈이 굉장히 일종의 바다에 대한 그리움에 지쳐가지고 약간 아주 슬픈 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진실이에요. 바다를 떠나서 바다를 동경하고 바다로 돌아갈 것을 그리워하는 이 물고기가 바로 인간과 같다. 이게 바로 진실이다. 이런 얘기. 이 그림은 저로 하여금 슬프게, 이게 마그리트 그림은 난 다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조금 슬프게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저기 벨기에 갔다가 이걸 우편엽서를 이걸 하나를 사온 것이 있습니다. 제 연구실에. 자, 요건 뭐 합시다. 이게 뭐 음악 악보를 갖다가 새로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서 이것을 춤추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재밌는 겁니다. 자, 봅시다. 이거. 자, 여기다가 인간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까 뒤에 성전을 놔두고 앉아 있는 사람이 가슴에다가는 무엇이에요? 머리는 없고 가슴에다가는 무엇이에요? 포도주 잔과 새와 이런 게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걸 못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뒤로 가봅시다. 뒤로 가.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이 사람은 지금 담배를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비둘기를 생각하고 있고 이런 거예요. 이거 사과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수도자는 무엇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라는 돈은 안 닦고 무엇을 품고 있어요? 포도주 마실 생각을 품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이 동영상을 포도주를 마시면서 듣고 있는 건 아닌지요? 예, 아마 그런 학생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공중에 떠 있는, 이거. 여러분들 방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공중에 크게 방울을 3개를 이렇게 띄워놓으니까 바람이 이 구멍으로 지나가면서 방울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황금빛 전설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빵이 떠올라요. 빵이 떠다녀요. 그럼 아까 술잔과 똑같은 겁니다. 비가 내려서 밀밭이 크고 밀을 갈아서 빵을 만듭니다. 결국은 뭐예요? 구름에서 빵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이 하나가 바로 아프리카 밀림의 나무를 봐야 됩니다. 이것이 나무가 죽어서 이것을 만든 거예요.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여자가 숲속을 승마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가지에 가려서
가려서 보이지 않아야 될 부분은 보이게 하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말이 보여야 될 부분은 보이지 않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낮과 밤이 서로 대립되면서 서로가 서로의 전제 조건이 되듯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상류사회도. 그러니까 서로 없어진 것이 이제 그 가려져 있는 겁니다. 우리 그냥 넘어갑시다. 살아있는 예술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금방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예술이 돼요? 샤갈에서 여러분들 했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기분이 좋으니까 붕 떠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목에서 머리가 떨어져서 풍선처럼 거대한 에드벌룬처럼 커졌어. 그래서 눈과 귀가 코에 쬐끔해졌어. 자, 뭐 떠오르는 게 아닙니까? 예술가들은 다 이렇습니다. 이게 예술가예요. 예술가는 머리만 큰 거예요. 머리만 오케이? 생각과 상상력만 엄청나게. 이걸 설명해 줘야 되면 여러분들은 상상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자, 이게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데칼코마니예요. 자, 봅시다. 지금 여기가 이 커튼이 가리고 있는 부분이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이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니까 이번에는 무엇을 가려요? 이 부분을 하늘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비극입니다. 이렇게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커튼은 제가 얘기했죠. 자연으로부터 나와서 자연과 차단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연의 공격을 받는다. 이렇게. 저의 강의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접어야 될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요 말은 좀 건네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업은, 이번 시간은 이 수업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면서 아마 저의 교수 생활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동시에 뭐냐면은 이러한 과목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마 유럽 예술과 이러한 강의는 뭐냐면은 아마 전국적으로도 아마 유일무이한 강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 유일무이한 강의가 제가 퇴직함으로써 이제 개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일한 강의로서 마지막 강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비쳤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독창적인 것을, 정말 여러분 감상법을 가르쳐 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서너 가지 그 감상법을 잊지 마시고, 그것은 반드시 그림을 볼 때마다 한번 되새기면서, 임진수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이 유일한 강의에서 유일한 감상 방법론을 여러분들에게 몸에 익힘으로써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면서 미적 감각을 키우면서 그다음에 미술이 좋아지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세 가지 방법론은 첫째가 무엇이었죠? 첫째가 차이를 느껴라. 그림과 그림의 차이, 비교를 하면서 차이를 느껴라. 두 번째는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의 또는 풍경의 포즈를 동일시를 해서 포즈를 취해봐라. 그럼으로써 작가가 왜 그렇게 그렸는지의 의도 속으로 들어가라. 공감을 해라. 세 번째는 대체와 이동의 감상법으로서 어떤 대상을 그린 것은 다른 대상의 대체 또는 이동으로서 그리는 것이다. 이 세 번째 방법론은 현대 예술로 갈수록 아주 더 현격하게 이 감상론 방법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그리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그리트가 한 2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아주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애석하게도, 여러분들은 이후에 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볼 기회가 없었지만, 여러분들 벨기에에 가게 되면 한번
그 마그리트를 찾아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